매직박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나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에르난데스가 3일 턴으로 선발로 등판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 경기에서 1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강판당했던 투수가 3일 만에 다시 마운드에 오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혹사라 비난할지 모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야만적인 마운드 운용이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등판에 찬성합니다. 상식적인 등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에르난데스의 3일 휴식 등판을 시작으로 한국 야구의 맹목적인 5선발 제도의 허상, 그리고 젊은 투수들이 나아가야 할 진짜 길에 대해 보겠습니다. 선발 투수에게 주어지는 5일 휴식은 야구계에서 상식적인 규칙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등판하면 다음 등판까지 5일을 쉰다. 이 규칙의 탄생 배경은 명확합니다. 선발 투수가 한 경기에 나서 109 이상의 공을 전력으로 던지고 팀을 위해 최소 6이닝 이상의 긴 이닝을 책임졌을 때 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주어지는 물리적이고도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운드를 보십시오. 선발 투수가 1회부터 재고난조에 시달리며 볼넷을 남발합니다. 1이닝, 2이닝, 길어야 3이닝에서 강판당합니다. 마운드를 내려오는 그의 고개는 숙여져 있지만 놀랍게도 그는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벤치에서 달콤한 휴식을 취합니다. 선발 투수니까요. 로테이션을 지켜줘야 하니까요. 이것은 야구의 논리가 아닙니다. 직무유기입니다. 1이닝을 던진 놈이 왜 5일을 쉴까? 선발 투수가 초반에 무너져 내린 그날 불펜은 지옥문이 열립니다. 남은 7이닝, 8이닝을 막기 위해 불펜 투수 서너 명이 줄줄이 마운드에 올라 연투를 불사해야 합니다. 1이닝을 던진 투수는 하루를 쉬고 2이닝을 던진 투수는 이틀을 쉬고 3이닝을 던진 투수는 사흘을 쉬고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것. 이것이 상식입니다. 네가 싸놓은 똥은 내가 치우라는 아주 기본적인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닝을 먹지 못하는 선발에게 5일 휴식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순간 그 팀의 마운드는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199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5선발 로테이션이라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뿌리내린 팀 이경환 감독의 LG 트윈스입니다. 94년 LG를 떠올릴 때 신바람 야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번 꾀돌이 류지연, 2번 캐넌 히터 고졸 신인 김재현, 3번 정교함의 서용빈. 이 무서운 신인 얼라들이 그라운드를 미친 듯이 휘젓고 다니며 만들어낸 유쾌한 반란. 하지만 이경환 감독이 판을 깔아주고 얼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타선이 아니라 마운드에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했던 5선발 체제. 18승을 거둔 좌완 에이스 이상훈, 제구는 조금 흔들렸을지언정 마운드에서 버텨주던 김태원, 그리고 노련함으로 타자를 요리하던 정상훈까지. 이 당시 선발 투수들의 제일 덕목은 바로 이닝 소화였습니다. 마운드에 오르면 무슨 일이 있어도 6이닝은 책임졌습니다. 선발이 6이닝, 7이닝을 확실하게 먹어주니 불펜진은 과부하에 걸릴 일이 없었습니다. 경기 후반이 되면 김용수가 등판해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94년 LG의 5선발 제도는 투수들이 각자의 책임을 100% 완수했을 때 비로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완벽한 기계였습니다. 책임감이 결여된 지금의 껍데기뿐인 5선발과는 질적으로 달랐던 진짜 선발 야구의 시대였습니다. 야구가 발전하고 타자들의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선발 투수 한 명이 완투를 하거나 8이닝을 끌고 가는 것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불펜 야구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1997년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7회 이와세, 8회 오치아이, 9회 선동열. 선발들이 초중반을 막아주면 이 3명의 투수가 1이닝씩을 전담하여 경기를 지워버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동열 감독이 삼성 라이온즈 지휘봉을 잡으면서 한국 프로야구에 완벽하게 이식됩니다. 권호중과 권혁이라는 쌍권총이 허리를 끊고 9회에는 돌부처 오승환이 마운드에 올라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 지키는 야구가 삼성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주니치와 삼성의 불펜 야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전제 조건. 그것은 바로 선발 투수들이 최소한 5이닝은 무조건 막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선발이 리드를 잡은 채 5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주었기에 불펜진들이 조기 등판에 압박 없이 자기에게 할당된 1이닝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발 투수가 앞을 버텨주지 못하는 불펜 야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현재의 KBO 리그로 돌아와 봅시다. 요즘 한국 투수들 1이닝, 2이닝 버티기도 힘겨워합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해 스스로 무너지고 위기 상황이 오면 도망가는 피칭을 하다 난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억지로 5선발 로테이션을 돌린다?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 불펜이 퍼집니다.
오늘은 지고 있어서 올라가고 내일은 이기고 있어서 올라갑니다. 선발 투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5일에 한 번 등판해 3이닝을 던지고 퇴근하지만 그 선발이 못한 이닝을 처리하기 위해 연봉 몇 천만 원을 받는 불펜 투수들은 매일 불펜에서 몸을 풀고 어깨를 예열하고 마운드에 오릅니다. 요새 선발 투수들의 연봉은 치솟는데 불펜 투수들의 대우는 역할에 비해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깨부수어야 합니다. 이닝을 먹지 못하는 선발에게는 5선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합니다. 조기 강판을 당했다면 다음날 불펜 대기를 시키거나 하루 이틀 뒤 다시 선발로 등판시켜 이닝을 채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프로의 세계이고 그것이 팀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야구 마운드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해답은 명확합니다. 젊고 힘있는 투수들은 모두 선발로 키워야 합니다. 정우주, 김서현, 문동주. 150km를 우습게 던지는 이 엄청난 재능의 어린 선수들, 이들을 불펜에 가둬두고 1이닝씩만 던지게 하는 것은 재능 낭비입니다. 젊은 투수들은 선발로 던져야 합니다. 마운드에 올라가서 100구를 던져봐야 합니다. 1회에 전력 투구를 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5회와 6회에 어떻게 타자를 요리해야 하는지, 19, 9위가 떨어졌을 때 변화구로 어떻게 카운트를 잡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멘탈을 다잡고 이닝을 끌고 나가는지, 이것은 선발로 뛰며 두들겨 맞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짜 경험치입니다. 힘 있는 젊은 선발들이 마운드에서 이닝을 듬직하게 먹어줘야 한국 야구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 순간이 위기이고 단 한 번의 실투가 패배로 직결되는 불펜의 자리는 노련한 30대 베테랑 선수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구속은 조금 떨어졌을지라도 타자의 심리를 읽고 완급을 조절하며 힘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관록 있는 투수들, 젊은 패기의 선발이 이닝을 길게 끌고 노련한 베테랑 불펜이 뒷문을 잠그는 것, 이것이 마운드의 이상적인 세대 교체이자 역할 분담입니다. 선발 투수란 단순히 경기의 첫 번째로 마운드에 오르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동료 불펜 투수들의 어깨를 지켜주기 위해 기어코 이닝을 먹어줘야 합니다. 에르난데스의 3일턴 등판, 이것은 혹사가 아니라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1이닝밖에 던지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징벌적 등판이자 마운드 구조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닝을 먹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선발이라는 이유만으로 5일의 휴식을 보장받는 나태한 프로야구에 메시지를 줍니다. 선발이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닙니다. 5선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불펜 투수들을 갈아넣는 총국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닝을 먹지 못하면 다시 던져라. 젊은 피는 마운드 위에서 한계를 시험하며 선발로 성장하라.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불펜을 지켜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위기에 빠진 한국 야구 마운드를 다시 세우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해답입니다.